다른 나라들에서 파파라치들의 생업이 대한민국에서 국회를 장악한 제1야당의 기본 업무가 되었다니 세계 앞에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내용도 좋았지만 전달력도 좋았습니다. 이번 주 내내 윤석열 정부의 연속적인 외교 성과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간저의 첫 손님으로 모하메드 빌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를 초청하여 30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집들이 아주 멋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50년 만에 중동 드림을 되찾아왔다고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정상화하고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여 우리 외교의 지평선을 넓혔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과거 사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중국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등 3년 동안 기울어져 있던 한중 외교 운동장을 단 25분 만에 바로 세워놓았습니다.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 때와 비교해 보면서 3년 동안 묵었던 체증이 쭉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으로 베이징에 초청되어 갔지만 시진핑 주석과의 첫 회담은 베이징에 도착하여 30시간 기다려서야 이루어졌고 회담 전야에 한국 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수모에 대해서도 항의 한마디 못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허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고 회담 일정을 놓고 막판 조율이 한창인 때인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을 명백히 제시했습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목을 맨 정상이라면 자칫 반중국 발언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우리의 외교 철학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입에 올리지도 못했던 자유의 가치를 2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몇 번이나 과감하게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일회담을 실현시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정상화하여 향후 한일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소원해진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고 북핵에 대한 공조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이를 단번에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이뤄낸 이러한 외교 성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빈손 외교, 굴욕 외교라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죽창과 선동으로 붕괴됐던 한미일 삼각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고 높은 산봉우리 옆 작은 나라 관계였던 굴욕적인 한중관계를 동등한 지위에 기초한 군용 외교로 바로 잡아 나가고 있는데 전 정권의 외교 참사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감히 빈손 외교, 굴욕 외교라고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 앞에 아연해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더 높은 헐뜯기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다 또 헛짚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중 심장병 어린이 방문을 빈곤 포르노 촬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도 제출했고 이미 수많은 지적이 나왔기에 저는 오늘 이 사진 한 장으로 대체하자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분들도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을 했는지 명백히 답변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파파라치들의 생업이 대한민국에서 국회를 장악한 제1야당의 기본 업무가 되었다니
세계 앞에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1야당 공당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내용도 좋았지만 전달력도 좋았습니다.